최민석 변호사와 더불어서 이제 한 사람이 더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이를테면 백정화 씨, 이화영 피고인의 예, 부인이죠. 백정화 저를 씨도 공격하시나요? 백정화 씨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것은 검찰의 이제 조작 수사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진실입니다. 백정화 씨가 책을 썼어요. 나는 고발한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마 그 드레피스 사건의 그 책 제목을 그대로 딴 것 같은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거짓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법 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 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썼거든요. 네. 지금 정당한 경쟁 또 정권의 합리적 정권 교체를 지금 이를테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 이 마음으로 수사를 하셨다는 지금 얘기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뭐 온갖 제가 무슨 뭐 친윤 검사라든지 그리고 특수 검사들은 원래 저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특수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수사가 제 첫 특수 수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제가 형사부에 있다가 감찰 사건에서 이걸 시작해서 그다음에 쌍방울 내부 증거인멸 사건을 했고 그러다가 이화영 씨의 뇌물 자료를 법화 뇌물 자료를 발견하고 뇌물에는 대가성이 따르기 때문에 대가성을 왜 줬냐 대북 사업 때문에 줬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특수 사건 뭔가 제보를 받는다든지 어떤 위에서 제보가 내려와서 그것을 수사한다든지 이런 기획 수사 소위 말하는 기획 수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재밌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이거는 저는 궁금한데 지금 백정화 씨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전혀 무관한 사람이 그 이재명, 이화영은 무관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민주당은 그 입장을 취하지 못할걸요. 왜요? 이화영까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취할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 판결도 나와 있지만 김성태 대북송금과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화영의 관계는 도저히 뗄 수 없는 아주 강한 본드와 강한 유착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의 리스크까지 민주당에서 다 지려고 할 것이냐? 그거는 안 지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모호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이화영도 아니라는 거냐? 아니면은 이화영은 대북송금에 맞는데 이재명만 아니라는 거냐? 아마 이 입장을 모호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저 백정화 씨 책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갈 것 같은데 이 500만 달러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이 없고 쌍방울하고 민경련 합의서의 계약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방북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의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뭐 한두 마디로 사실 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 사건이지 그렇죠. 경기도와는 관계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 부양을 아주 천문학적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천문학적으로요. 그냥 몇십 조 단위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게 이재명 방북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한과의 합의서, 히토류가 중심이 되는 합의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합의서를 발표해야 그 히토리가 중심이 되는 기업이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노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확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헤지 펀드는 그 주가가 주당 30만 원까지 갈 거라는 것을 예측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이 히토류 개발의 독점권이 쌍방울 나노스라는 기업에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럼 그 확인을 누가 시켜줍니까? 경기도가 방북을 해서 정치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때 양북 관계가 2019년 그렇습니다.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완전히 경직되고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었죠, 그때. 이제 드디어
2018년도만 해도 우린 다 통일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2019년 2월달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경색이 완전 되니까 냉각됐죠. 한 번은 더 만날 거다 이런 네. 생각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한 사람 짜잔, 이재명 씨가 딱 가서 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때 히토류등 히토류 이런 것이 개발.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우리 하고 관광 그다음 모든 네. 것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그 모든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쌍방울입니다. 네. 그 발표만 해주면 주가가 네.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쌍방울의 독자적인 사업이었다면 그러면 쌍방울은 그 합의서를 공개했어야죠. 맞습니다. 쌍방울은 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예. 빠져 있고 쌍방울과 북한만 있는 합의서 예. 그게 있으면 경기 되는 거죠. 그러면 쌍방울은 공개를 해서 어쨌든 간에 주가 부양의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노스의 보도 자료가 한 군데서 저 뉴스로 나오기는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뉴스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각종 자원을 한다는 기업들이 여러 동남아에서도 사기를 많이 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종의 권력이 뒤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사기일지도 모르는 행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는 거죠. 그게 네.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가 맞아요. 없어요. 예, 예, 맞아요. 그게 네. 있다 이렇게 그 합의서를 아무리 네. 펴낸들 주가가 맞습니다. 그게 지금 뭐 원래 그 한 주에 네. 김성태 회장 등은 한 주에 그걸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30만 원짜리 100원에 사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그거를 뭐 몇십억 억치를 네. 김성태 회장은 갖고 있었고 이화영 씨는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거를 100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이화영 씨도 주식을 갖고 이화영 씨는 있었습니까? 차명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나눠 때문에 주식을. 예, 네. 방북이 실현되면 이화영 네. 씨는 한쪽으로는 정치적인 이득을 네, 얻고 네, 네, 네. 최고의 공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쪽으로는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됩니다. 진짜 그런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네. 본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화영은 안 했다? 이게 지금 쌍방울의 주가 부양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화영 이재명 연발- 방북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예, 주가 부양에 예. 아주 필요 불가력한 요소가 방북입니다. 네. 당시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쏙 빼놓고 맞아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이제 화가 났고 특히 이제 그때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견제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있었고 여러 가지 홀대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북한을 한번 갔다 와야 이게 그렇죠. 권력감이 대선 주자가 되는 거죠. 대선 주자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너무나 이게 그림이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랑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랑 사실 이거를 분리할 수 없는 단계네요. 전혀 네.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인 것처럼 네, 네, 그 네. 안고가 방북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은 거기에 100억을 쓰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몇십 조짜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대장동이 1조짜리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몇십 조짜리인 거예요. 아. 예, 이거는 그렇게 사이즈가 큰 거고 굉장히 큰 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사업 구조는 아닙니다. 네. 예전에 현대 아산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똑같이 북한의 아태라는 그렇죠. 그 통전부의 네. 그 자매 기관과 결국에는 그때 현대 아산이 계약서를 맺었고 네.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 승인을 엔도스를 해줘요.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네. 그것이 대북 사업으로 되고 그 대북 사업 누가 합니까? 현대 아산이 했죠. 현대아산이 했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이화영의 자백 내용 중에서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이화영의 자백 구체적으로 내용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대아산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지사한테 보고를 냈다 그런 내용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 그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얘기는 자백을 그러니까 하게 된 이런 겁니다. 지사한테 보고했을 때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게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미 조서들이 전부 오마이뉴스에 다 그 기록들이 다 나가서 일부가 계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백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북을 하려면 기업을 현대 아산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을 끼면서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방북이 네, 됩니다. 네, 예, 네,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었고 실제로 그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는 이화영 씨가 자필 진술서에도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거는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법원에 바로 낸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미운털을 박아놨다라고 하는 게 2024년 7월 2일 날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발의자가 된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당시에 진짜로 막 개인 인신 비방까지 합쳐서 이게 허위 사실까지 넣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기각될 게 뻔하니까요. 기각되면 저희가 면죄부를 받을까봐 그렇죠. 그렇죠. 기각될 게 뻔하니까요. 네. 네,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각되면 헌재가 또 이제 타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기각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죠. 예, 너무 기각될 게 뻔하니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예. 그 저기 사실 이 서민석 변호사 같은 네. 경우에 네.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마치 자기가 이제 어떤 박상용 검사의 회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백정화 씨가 과거에 그 2023년도 4월에 어떤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 자기가 서민석을 해임을 했다. 왜냐 이 사람이 자꾸 이재명은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사람이니까 그냥 이재명이 주범이고 여기 종범으로 이런 식으로 자백을 강요를 했다. 네. 자기 남편을 갖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을 범인으로 만든 식으로 몰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백정화 씨가.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법정에까지 들어와서 사실 뭐 사실상 법정을 중단시켰었죠. 이화영 정신 차려 그 예, 발언이 예. 있었죠. 그거 이제 네. 그 다음에 이화영 씨를 네. 저희가 소환을 했어요. 예. 소환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때 김영태 변호사가 네. 또 갑자기 와가지고 민변 예. 네. 갑자기 어떤 맞아요.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는 이 모든 게 다 거짓이고 네. 회유를 받아서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식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의견서 전혀 모르는 거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 둘의 그렇죠. 녹취록이 그렇죠. 나왔었죠.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화영 씨를 다시 불렀어요. 네. 그 안에 있는 의견서의 내용이 맞냐 그랬더니 저랑 전혀 협의되지 않은 것이고 다 거짓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녹취록에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이화영 씨가 말씀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회유나 뭐 강압을 한 게 있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랑 이제 백정화 씨가 그렇게 돼서 결국 서민석 씨가 또 해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화영 씨가 도저히 이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화 씨랑의 그 접견 녹취록, 네. 접견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치 검찰에서 왜 딜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없었는데. 없었는데. 예. 맞아. 그리고 그 서민석 얘기, 변호사님은 늘 진실만 말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정화 씨랑. 어. 백정화 씨는 계속 정신 차려. 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아니라 이화영 씨는 벌써 2번이나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아니 제가 얼마나 유능하면 처음 만난 변호사 2명을 네. 민주당에서 온 변호사인데 그분도 제가 회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 씨한테 자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니까는 김현지 씨가 이화영 설주환 씨를 자르고 네. 그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님도 23기 아니에요. 네. 예, 23기 저보다 15기수 넘고 뭐 거의 네. 대법관급 그런 분이 딱 오셨더니 제가 네. 달콤한 말 한번 딱 하니까 회유 딱 그냥 자백 거의 하세요. 제가 얼마나 유능하면 그러니까 또 백정화 씨가 자르고 네. 이게 뭐 저를 그렇게 유능하게 봐주신다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변호사가 누가 오든 그러게요. 자백시키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회의의 달인. 회유를 달인이네. 막 하고 거래를 막 하는데요. 예. 정작 저는 아무것도 안 줘요. 어. 제가 준 게 있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아무리 뭐 회유가 있고 형량 거래가 있고 뭐 거래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네. 근데 제가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사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한테 이게 제일 이익이 되겠다. 이익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서 행동을 모든 한 변호사들이 거죠. 와서 네. 지금 뭐 당연히 기자님께서도 변호사시지만 오셔가지고 증거랑 상황을 보면 이거는 빨리 자백을 해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지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지사의 방북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변호사한테는. 네. 그러면 그럼 그걸 자백을 해야지. 네. 그래야 그러면 본인 지사를 속였어요? 네. 지사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네. 진술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지사의 기관으로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사의 손발로서 했는데 지사의 손발이 지사가 모르게 하려면 네. 이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죠. 뭐 여기에 감각이 없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네. 거지 당연히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변호사가 가더라도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100억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선처받을 수 있습니까?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형사 변호사를 했지만 진짜 형사 변호사로서 ABC잖아요. 가가지고 공범 관계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일단 책임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사실대로 자백을 하는 거고 3년 전에 서민석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합리적인 그렇게 그 했었죠.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모두 다 이 박상용의 회유 때문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거죠. 마음이 네. 청주시장 후보가 되려고 그 마음이 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변호사가 제가 그분이 뭐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 서민석? 옛날에 이화영 변호인이었는데 전 여기까지만 알았지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 공천신청 해놓은지는 몰랐어요. 지금 파란 잠바 입고 청주시장 후보로 지금 예비 후보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치 활동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예. 그 화보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 선거 포스터. 네. 근데 선거 포스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검찰의 칼로부터 이재명을 지킨 변호사. 뭐 이렇게 돼.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이재명은 주범이고 우리는 빼줘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서민석이 예. 근데 갑자기 그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제가 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네. 뭐 이거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 입장에서는 아니야 둘 다 같은 정범이지. 네. 이분이 다 했고 네. 너는 아무것도 아니까 빼줄 수 없어. 제가 네. 그렇게 얘기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제가 이재명 지사를 약간 그러네. 비호하고 그렇죠. 예. 네. 비호하고 아니 네. 그렇게 되려면은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려면은 네. 어떤 뭐 자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네. 자꾸 그렇게 주장만 하시면 이걸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입장이었고 그렇죠. 여기서는 아니야. 이 정도만 했으면 여기가 다 한 거고 나는 아니야. 난 빼줘. 그러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래 여기는 80대 이재명 80 여기 나 20 그렇게 예. 가려고 그러는 건 예. 아니야. 아니, 너네 아니, 50대 어, 50이야. 50대 50이야, 지금 아니, 상태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예요. 네. 지금 당시에 이재명 변호인은 이화영 변호인은 예. 80대 20이에요라고 얘기를 했고 거의 한 90대 10% 네. 해가지고 80대 20, 90대 그러니까. 10이에요라고 주장을 했고 내 변호인은 죄가 없어요. 이화영은 죄가 없고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90대 10을 주장했고 오히려 지금 검사께서는 아니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럼 이재명이 뭘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 주장의 근거를 대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50대 50 책임론을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우리 검사님이 하셔야 되겠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저는 네. 정치에 정자도 실수.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도